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SAT 통합과 강사 조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소개를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진만 하지는 못합니다. 네, 우선은 저를 처음 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랑 이제 제 실적을 소개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학기 때 휘문고 통합과학을 어떻게 준비하냐잖아요. 그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좀 많이 오래전에 학교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원래 인천의 한 과학주점고등학교에서 이제 통합과학이랑 화학 가르치다가 그때는 이제 공통과학 시절이긴 합니다. 가르치다가 이제 포스코 고등학교라는 인천 송도 이제 체두익 옆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가 이제 개교를 하면서 불려가서 거기서 이제 또 통합과학이랑 화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위에 있는 학원들에서 통합과학이랑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막 나열하고 카톡은 또 따로 보여드리고 너무 정신 사나우실 것 같아서 그냥 한 페이지로 딱 축약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26학년도 1학기에 이제 처음으로 중동고랑 휘문고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불안하시고 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1학기 중간 때 중동고를 시작해서 중간 기말 100백이 나왔고 휘문고는 1학기 기말에 시작해서 100점. 이랑 이제 1등급 다 배출했습니다. 네. 일단 결과로는 배출이 다 됐고요. 간단하게만 그냥 후기를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이 가장 감사한 후기가 여기 있는데요. 학부모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저희 학생이 또 고맙게도 제가 아니었으면 이제 100점이 절대 불가능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친구인데요. 실은 요거는 이제 중동고 후기입니다. 같이 한번 실어봤는데 1, 2등을 다투는 그 학생이었는데 통합과학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꺾이게 된 거예요. 그 통합과학을 실은 이제 그 정도의 오답의 개수로는 1등급으로 살리기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이제 붙잡는 심정으로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와준 거죠. 그 친구의 남은 수행을 새벽 아침까지 같이 수정하고 도와줘 가면서 수행까지 도와주고 물론 모든 아이들 다 도와줍니다. 중동고 피문고 모든 아이들이요. 다 도와주고 여기 이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제가 한 밀착합니다. 밀착해서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오답이며 뭐며 다 챙기면서까지 하다 보니까 수행이랑 기말고사 100점 이 합쳐서 1등급으로 소생이 됐어요. 너무나도 다행히 1등급으로 소생이 됐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기말의 휘문고에서도 나오게 된 거죠. 100점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줄글은요.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 특강 때 이제 지금 휘문고 통합과학을 듣고 있는 친구가 적어준 겁니다. 중3 겨울방학 때만 해도 여러 학원, 여러 과학원들에서 자기를 막 캐스팅하려고 했던 학생이래요. 막 뭐 물리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고 막 다망변으로 잘하는 친구인데 다른 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너무 이제 바깥으로 새는 공부를 하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오개념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시험에 관련된 공부가 아니라 좀 많이 파생된 공부를 했다 이거죠. 필요 없는 파생된 공부. 그래서 자기가 많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되게 위험을 무릅써서 본인 입으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한번 와볼까 했는데 이제 기말에 어느 정도 이제 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까지도 어느 이제 썸머나 다른 데도 갈 수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을 얘기해 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름방학 특강 때 와서 이제 감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은 이제 이번 1학기 기말에 진행된 제가 이제 화학도 수업을 합니다. 화학에 대한 화학 학생들이 고2 학생들이 준 후기인데요. 이걸 왜 제가 고1 휘문고 설명에 가지고 왔냐 보시면 네, 여기 세 번째 줄에 중화반응 킬러라고 나와 있고요. 중화반응 킬러는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고2 화학에서 킬러인데 이게 저희 아이들 2학기 범위에서 가장 킬러입니다. 중화반응, 산화환원, 전자기유도 1, 2, 3등인데요. 그 중화반응에 대한 킬러를 눈으로 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은 제 스킬을 써서 눈으로 풀었다 하는 그런 인사를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학기 이렇게 제가 강점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전교 유일 100점인데요. 이 친구도 특이하게 보시면 선생님 저 화학 100점 맞았어요. 근데 100점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의제기에서 문제 틀린 걸 바꿨거든요. 해서 혼자 100점 이 친구입니다. 제가 화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포스코고라는 학교에서 나와서는 화원화투, 물원물투, 화학 올림피아드, 수능화학원, 수능화학2, 논술화까지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많이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또 수학을 복수 전공을 해서 그런가 계산에 좀 많이 능한 편입니다. 네.
첫 슬라이드부터 너무 제 어필을 했네요. 화학이 희문고는 2학기가 화학이 가장 어려울 건데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신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문제도 적중 문제를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키포인트가 되는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희 아이들에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단답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객관식이 28문항이고 단답형이 4문항인데 그 단답형이 이제 하나당 또 이제 5점이잖아요. 100점도 큰데 1번에서부터 뒤에는 아마 다 막혔을 거예요. 이거 푸느라. 1번에서 화학이 좀 많이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그냥 딱 고3 수준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최상위권 친구도 공부 잘한 친구들 무조건 오답 하나 두 개가 잘 나왔어요. 그중에 모든 거 겹치는 교집합이 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조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제가 아이들 1주차 수업 때 준 겁니다. 첫 차시에. 휘문고 기말 대비 첫 차시에 준 자료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원소 기호를 주지 않고 지금처럼 임의의 원소 뭐 X, Y, Z 이렇게 줬을 때 어떤 규칙을 만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다라는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수업하는 고2 화학의 교재를 인쇄해서 준 거예요. 1차시 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1학기 기말에서 화학이 가장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거. 남은 범위를 알고 지난 3개년 기출을 보면은 이 확률밖에 없으니까요. 그 저희 아이들은 조금 창피하게 어디서 실수해서 한두 개 틀렸을 수 있지만 이건 다 맞았다고 그렇게 칭찬해달라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네. 휘문고 통합과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넘겨보시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문제를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많은 줄글보다 그냥 문제를 실었습니다. 3개년 통합과학, 휘문고 통합과학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말씀드렸던 2학기 중에 가장 어려울 화학 문제, 뭐 중화반응, 산화환원이라는 것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긴 거, 가장 복잡해 보이는 거를 고르긴 했는데요. 중요한 건 저 3개년 기출 중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있다. 너무 원론적이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런 걸 잡아야 여기에 손이 가는 시간을 줄여야 다른 걸 천천히 풀고 또 다른 걸 검토할 시간도 생기는 거잖아요. OMR도 실수 없이 마킹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실은 저는 과학에 한해서는 뭘 먼저 정복을 해야 되냐. 복잡한 계산 문제부터 쇼커 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가려운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건 제가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네. 다른 것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물리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3개년 중에 그나마 가장 복잡한 게 요 정도였고 그러니까 물리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걱정할 파트는 아니다. 저는 차라리 물리보다는 아이들 생지에서도 많이 실수하잖아요. 생지가 공부하기는 쉬워요. 텍스트로만 돼 있으니까. 줄글을 읽고 이해하고 어느 정도 가져가면 되는데 줄글을 꼼꼼히 안 읽고 구멍난 개념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아이들 말로 저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틀릴 수 있는 지구과학 파트가 있습니다. 예.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랑 해서 엘니뇨 라니냐가 나오는 파트예요. 예. 말은 쉬워요. 소단원 제목도 귀엽고. 근데 자료 해석을 하는 게 아주 지저분하게 생겼습니다.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에서 그림을 따온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집요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2학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학을 잡는 게 1번인 거고 2번은 물리도 아니고 지구과학에서 꼼꼼하게 아예 무슨 마더텅을 사서 혼자 풀더라도 무조건 고3 기출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이걸 보고 절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이거 유형이 이거 뭐 이렇게 보라는 건가 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네. 1번은 화학, 2번이 지구과학, 3번이 물리로 정리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물화생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통합과학이니까요. 한 줄씩 좀 제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물리는 고난도 문항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화학만큼은 아닙니다. 나오긴 하는데 3개년 문항의 유형이 고착돼 있어요. 분명 선생님은 어느 정도 달라지긴 하는데 큰 변화를 주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물리 파트 쪽에서. 네. 그리고 물론 여기 이제 프린트랑 필기 비중이 많다라고 하는데 모든 파트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쓰십니다. 네, 프린트를 쓰시죠. 근데 여기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물리라고 해서 계산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있으면 계산에 대한 게 뭐 기억 디귿, 중간에 개념 빵꾸 같은 거, 수업에서만 언급한 거, 판서한 거, 아니면 프린트에만 있는 거, 그걸 꼭 하나씩 넣으시는데 그런 거를 여기에서 꼭 하나씩 넣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학은 말할 것도 없이 고2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미 수업으로 다루시고, 근데 하나만 어필하자면 수업에서 다루기 전에 제가 먼저 1차 시에 아이들한테 알려줬습니다. 네. 근데 마침 또 그다음에 가서 루이스 뭐 전자점심 구조식이라는 화학에서 배우는 걸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한마디로 정리해서 선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봐서 그거를 이제 내 거로 가져가는 연습이 잘 되기는 좀 복잡한 힘든 파트입니다. 근데 그게 그나마 1학기 땐 어렵긴 했지만 뭐 원소들로 분자 찾고 요 정도지 계산이 없었거든요. 산수지. 계산이라 하기도 뭐하고 산수인데 뒤에는 이제 계산입니다. 2학기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산화는 반응의 양적 관계, 계산이 들어가는 파트고요. 생명과학은 이 4개의 파트 중 생명과학 선생님이 자꾸 그렇게 이제 학부 자료를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그 학부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게 이렇게 낸다, 어렵게 낸다 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많이 그냥 이렇게 주는 용도로만 해주시고 가장 일반적으로 내세요. 가장 교과서에 충실한. 네. 일단은 1학기의 기존을 읽습니다. 마지막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3개년도 그랬고 이어져요. 이번 1학기도 그렇고 그냥 정말 개념 전반적이고 폰 넣고, 근데 이제 예시를 좀 많이 좋아하세요. 아시다시피 이제 예시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생지거든요. 근데 1학기를 기준으로 봤을 땐 지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학기 기조가 2학기에서 이제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기조를 저는 정확하게 75% 유지를 해서 2학기 진도도 나가려고 합니다. 네. 대략적으로 위 PPT처럼 정리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통합과학이 문화생지 4개로 나뉘는 것처럼 유형도 깔끔하게 4개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선행할 거 다 하고 고난도 문제도 다 때려놓고 할 줄 아는데 그날 지엽적인 거에서 틀려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계산이고 뭐고 계산이 안 헷갈리면 바닥공사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닥공사라고 생각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빈칸 채우기. 네. 교과서를 먼저 읽어요. 학교라는 공간 너무 원론적이지만 교과서를 토대로 가르치는 공간이라 일단 교과서 기반부터 깔아놓고 그다음 문제집 깔고 그다음에 킬러를 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정리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이 이제 교과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주시는 프린트죠. 매일매일 아이들이 책이 됐던 프린트가 됐던 찍어서 보냅니다. 찍어서 보내면 또 이제 아이들이 또 상이 있어야 주잖아요. 또 귀찮기도 하니까 스타벅스 보내줍니다. 열심히 보내요. 열심히. 한 줄 추가되는데 보내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니? 하는데 약속은 했으니까 줍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충실한 친구들이 있고요. 학교 프린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 다음 어느 정도 바닥공사가 잘 됐다. 그래? 바닥공사 얼마 잘 됐는지 봐볼까? 내가 이 정도로 혀꼬이게 문제 내볼 건데 어디 안 걸린지 보자. 이제 거의 너 나랑 한번 싸워보자 하는 문제로만 돼 있는 걸 이제 연습을 합니다. 네, 이게 세 번째. 이제는 이제 건물까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거고요. 완공은 이겁니다. 네, 별표 쳐놨네요. 네. 실은 이거는 혼자서도 하면 해요. 아무리 17이어도 혼자서도 하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학원을 보내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거죠. 어려운 거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학원이.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수학을 복수연구 하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능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이제 확신의 이과충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확신의 이과충이다. 효율충이다. 문항별로 정확하게 이렇게 접근하면 되라고 알려주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 아이들이 못하는 건 스타트를 못 끊는 거거든요. 예. 스타트 끊는 것부터 알려주면 실은 여긴 속도가 잘 붙어요. 스타트 끊었니? 아 이렇게 하면 돼. 방법을 알려줘요. 방법 알려주고 그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난이도별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체화가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1주차 때 알려주고 2주차 때 문제 풀이를 하면 3주차 때는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강사 혼자 프리쇼만 보여주고 이제 난 이렇게 잘하는데 이거 한번 봐봐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됩니다. 네. 앞에서 카톡 보셨죠? 네. 그다음에 저는 웬만하면 계산 문제는 서술형 문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답형이 있긴 하죠. 저희 휘문고가 단답형이 있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항은 수학학원에서 하는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객관식 문항을 줬어요. 객관식 5문항 주고 테스트를 봤는데 5문항 다 맞았어요. 근데 OMR로 걷어서 보니까 다 맞았는데 시험지를 보니까 시험지가 깜지야. 무슨 거의 과거 시험 답안지예요. 그러니까 엄청 돌아가는 풀이를 했다는 거죠. 거의 중등 수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계산 실수 나오기도 좋고요. 풀이가 기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수학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가장 짧은 효율적인 루트로 알려주려면 걔가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봐야 돼요. 그래서 서답형으로 줍니다.
A4가 지금처럼요. A4 한 장이 있으면 4분할이 돼 있어서 한 문제씩 풀이를 쓰게 합니다. 예. 아이들은 많이 힘든데 많이 돌아가는 풀이를 하면은 그냥 틀렸다고 해요. 예. 그 어느 정도 좀 짧은 것 같은데 애매해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중간 정도예요. 그러면은 설명하게 시킵니다. 예. 그래서 3 주차 됐을 때는 아이들이 체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자신합니다. 화학이랑 물리에서의 계산. 예. 3주 길어야 3 주면 끝납니다. 예. 마지막으로 컨텐츠랑 관리 너무 다 천편일률적이지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요. 교재는 그냥 궁금하실까 봐 페이지 몇 개만 실어 봤습니다. 말씀드렸던 4단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제가 개념적인 건 작년에 개정통합과학이 처음 시행되면서 이제 저는 공통과학 때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사람인데 개정통합과학이 먼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작년에 개정통합과학 검인정 교과서 5개가 나왔을 때 그 5개에 있는 내용을 다 집약을 해서 정리한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교과서가 정확하게 비상이잖아요. 휘무는 비상이거든요. 그 비상 외에 너무 많은 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 위주로 걸러서 거의 비상 교과서처럼 수업을 합니다. 예. 개념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봐주면 좋겠는데 중화 반응의 계산, 양적 관계라는 게 가장 많이 어려운데 이건 정확하게 고2도 아니고 고3에서 쓰는 내용이긴 합니다. 고3에서 쓰는 내용을 이제 고2에서도 하는 건데 제가 실은 옛날 이제 강대 K 모의고사 화학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썼던 것들을 고2 애들한테 하고 고2들한테 쓰는 걸 고1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터무니없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을 본 교재에 실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화학 추가 개념 3이라고 돼 있어요. 중화 반응 소단원을 펼치면 마지막에 화학 추가 개념 1, 2, 3 해서 본 교재에 실어놓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물리를 가지고 가봤는데 여기 물리학 추가 개념 2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1도 있는 거죠. 다른 교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른 교재를 끼고 다니는 걸 보기 싫어서 5개 교과서를 다 정리한 거고 뭐 물원을 보내 화원을 보내 다른 거 자꾸 사서 봐서 그냥 아예 다 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바이블처럼 들고 다니라고 했어요. 네, 저희 본 교재는 이렇게 정리했고요. 잘 아시는 매주 나가는 주간지는 제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름이 좀 너무 설명이 조금 창피합니다. 속도를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스킬 집약서. 촉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화학에서 이제 반응을 도와주는 이제 촉매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놨는데 저의 모든 게 실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간지 A. 아이들이 이제 이걸 매번 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주는 재가공 문제 말고 1차 가공만 들어간 거 대치 기출을 좋은 문제는 그대로 줘요. 근데 이거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는 건 또 바꾸고요. 그래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한 50 문제 정도? 너무 어려우면 또 저기 하니까 50문제 정도 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빈칸 주고요. 서울대 선생님이시고요. 세종과고 나오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좀 꼼꼼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한테 맡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ABC라는 주간지는 기본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고 아시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의고사인데요. 제가 기승전결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대문자 J인데 일단은 3회를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많이 치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가장 첫 번째 5주 차에 보는 1회차 모의고사는 가장 무난한 거. 아이들이 '아 내 상태가 이런가?' 하고 첫 번째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게 1회차 모의고사거든요. 그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난이도 중에서 중상 되는 걸 내가 파악하고 있나를 진단하기에 가장 좋은 진단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최다 빈출. 그다음 2회차 때 가장 어려운 모의고사를 줍니다. 가끔 보면 난이도가 갈수록 올라가는 수업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직보 때 가장 어려운 걸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정도까지 안 나올 텐데 그럼 자신감은 하락해요. 보일 문제도 안 보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걸 경험한다면 중간에 한번 경험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직보 모의고사가 쉽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배 정도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전날에 아주 거의 불수능 비슷한 모의고사를 봐요. 전주에. 그래서 이때 되면은 자신감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잘 칩니다. 평균이 많이 높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관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너무 똑같은 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관리는 그냥 심플하게 모든 인프라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뭐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설치해서 누르면 무슨 뭐 그래프가 나오고 무슨 뭐 현재 뭐 진단이 나오고 다 합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제 강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강점은 너무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밀착하는 관리입니다. 저만큼 밀착하는 강사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대치에서 S&T의 휘문고만 합니다. S&T 휘문고만 대치에서는요. 이 수업만 합니다. 뭐 야간 클리닉 이후 자기 뭐 강사가 직접 하는 이런 건 저도 당연히 하는 거고
조교들한테 자료를 못 맡기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본인이 다 해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하느라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대치 여기 SNT 수업을 하고 난 3 월부터는 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긴 하지만 7-8 시에 잡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야간 클리닉 하고 오면은 1 시니깐요. 1 시부터 그날 정리를 하고 자지 않으면 못 자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그다음 날 수업 아이들한테 줄 거를 다 정리하고 새벽 시간에 이만큼 질문 온 거 다 받아 놓고 제가 많이 집착을 합니다. 예. 오토로 문자 보내고 조교들이 문자 보내는 거 말고요. 저는 어쨌든 대치 SNT에서 휘문 것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예. 누구보다도 거미 마냥, 좀 그렇네요. 거머리 얘기하려다가 거미가 나네. 스파이더맨 봐 가지고. 밀착하는 관리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간표를 준비를 한 게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개강하는 6 시, 9시 수업인 거고요. 아이들이 일찍 끝나잖아요, 어머니. 월요일에. 어디 가서 어디 앉아 있기가 애매합니다. KFC 앉아 있기도 애매하고 그냥 일찍 앉혀 놓으려고요. 끝나는 대로 오라고 하려고요. 예. 끝나는 대로 오라고 해서 앉혀 놓고 숙제를 마무리하든 그날 테스트할 걸 공부를 하든 공부시키고, 끝나고도 공부시키고, 아시는 대로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아마 4 차시 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12 시까지 클리닉 하고요.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